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오전 6시 38분입니다. 가격은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이 그냥 잘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뭐라고 할까요? 무리해서 할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나 적당히 이제 저평가된 가격대니까 적당히 들고 계시면서 내년을 좀 기약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작은 반등들을 좀 노려보고 있는, 그래서 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단타장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있는 뉴스를 좀 보고 추우님 카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덕수궁 행사에 이번에 일본 그죠? 손사원 나오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자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옹호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예능이라고 해도 옹호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역사를 잊어버린 자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제가 했던 과오들, 그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참 돈 받고 대여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런 말을 드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걸 올려놓은 그 인간한테 가가지고 너의 권리도 내가 그걸 뺏어가겠다 그러면서 좀 깽판을 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였었네요. 자, 과거입니다. 김정은 문 대통령 빼고 트럼프와 담판을 했다. 뻔한 얘기하시기죠. 정치 이야기 뉴스가 좀 많네요. 네, 러시아 경제, 중국의 변심, 우크라이나 휴전 꺼내고 서방과 연쇄회담. 변심이 아니라 이제 때를 노리고 있었겠지, 그죠? 네. 다중채무 자영업자 6개월새 13만 명 늘었다. 올해 다채무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 20, 30대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죠? 힘드실 거예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제외하고,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받았던 게 이제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좀 좋다고 받았던 게 좀 그래요. 저는 차라리 그냥 예방접종 맞고 좀 빨리빨리 걸려서 단체 면역을 가버렸으면 저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또 부작용도 있고, 사람들, 저도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걸렸었고, 비공식으로 한 2번, 3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번 정도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안 걸리고 버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박살났죠, 그죠? 네. 이런 것들 딱히 그냥 아까 뉴스를 봤는데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연시월 상승, 하반기 경매 매물 쏟아질 것.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경매 매물권 쏟아진다라는 거 내년에 쏟아질 겁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제가 아는 분께서도 이제 친구분께서 분양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중도금을 반환을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경매, 네, 이런 것들 한번 나오면 한번 노려보십시오. 상가도 괜찮고 주택도 괜찮고 둘 다 괜찮습니다. 한번 노려보시면, 요거는 잘하시면 또 분명히 기회보면 괜찮겠죠, 그죠? 네. 추우님 카페 들어가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감사합니다. 네. 추우님 카페는 아마 오늘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쵸, 화요일. 네. 원화값 1,500원 더 각오해야, 그죠? 개입할수록 투기세력 가서 딜레마. 멍청한 인간들이, 잠시 들을게요. 멍청한 것들이 자꾸 개입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개입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토화 수업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환보호가 아직 여유 있나 봐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개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투기 세력 가세의 딜레마, 이것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헤지펀드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력들한테 당해버리면 잘못하면 개털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도 또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하나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가지고 먹지도 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달러를 뭐 적당히 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박살이 나 있거든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 2.2%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 경기가 이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그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서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당연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작년에 예정된 악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예정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시면 지금 주식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 사지 마세요. 하나 정도는 괜찮겠고 목 좋은 데는 괜찮겠지만 저는 이 집을 살 때 굉장히 많은 걸 조사해서 샀거든요. 지금 저희 집도 떨어졌어요. 한때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생기고 고속도로 오픈하면서 앞에 뭐 아파트 단지도 다시 생기고 너무 공터거든요. 그리고 대구 공항도 이거 대구 공항도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통합신공항 아직까지 거방 안 됐지만 가는 길이고 저기서 이제 자가용으로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고 30분 정도 되나?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병목입니다. 입구목. 그래서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가격도 괜찮고 연식도 이제 11년 차가 됐으니까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로 판단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조사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사셨던 분들, 대출 80% 받으셨던 분들은 장부상 진짜 박살납니다. 그 물량들이 내년에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 생길 거라고. 좀 깊은 불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그 대출들이 은행까지 연구가 되게 되면, 연료가 되게 되면, 은행들도 뭐 순간 터져 나가는 애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도 어설픈 은행에 많이 넣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돈이 어디로 갈 거냐? 돈은 이미 세상에 있는 돈은 다 누군가 부자인데 어디로 갈 거냐? 부자들에게 다 몰려 들어가고요. 이 대다수가 99%가 하층민이 되고 1% 상승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이 중산층이 아마 많이 줄어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게 되기 위해서 여기 끄트머리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NY 예금 30% 늘었지만 수익 내기 어려워.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억주택도 아침전환 대출받나. 코스피 1900선. 제가 1900선에 대한 언급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얘기. 이번에 반등, 가을에 반등 나왔고요. 지금 한 번 더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제법 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떨어질지 아니면 뭐 나오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법 큰 반등이 머지않아 나올 거예요. 그죠? 머지않아라고 하면 올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 물리셔도 지금 물리셔도 내후년에는 거의 다 팔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사모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14개 팔면 동네 창피 신상 공개하자. 14원 집주인들 뭐 지랄이야, 그죠? 자, 뭐 원화가 어쨌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는 달러 인덱스 인버스를 정찰을 박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상태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한쌤이 1300 몇십 원부터 40원부터 계속 좀 비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더 올라서 좀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달러가 이만큼 올랐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이걸 뒤집은 만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쌍봉 형태로 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버스를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달러 사는 짓거리를 우리 하지 말자. 그죠? 그렇고 지금 뭐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아시아 외환위기 우려 원화 바트와 가장 취약자. 그죠? 원화가 약해요. 지금 엔화도 빠지고 위안화도 지금 달러 대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얘네들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한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기업이 힘든 건 지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권을 욕하시잖아요. 지금 잘못됐으면 지금 정권을 욕하시게 되는데 물론 지금 정권 문제 많습니다. 근데 경제에 한해서는 과거가 많이 똥 싸놓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 과거 말씀드렸지만 전기세 부분도 한전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죠? 뭐 달러 그 대기업 규제했던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 이제 잘 대비를 하고 있겠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밖에 가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게임 같은 것만 해봐도 한국 사람들처럼 계산적으로 달려든 사람들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한국의 지금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을 보면은 정말 답도 없습니다. 정말 답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생고하지만 제가 학원카에서 거의 20년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교육계에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겸 뭐 중간에 잠깐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엉망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어요. 같은 학생들이 대부분. 10년 전은 더 괜찮았고요. 농땡이 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애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엄마가 해주는 대로. 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요. 전부 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동기부여를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요. 개념은 없고요. 개념이 없다는 정도 수준이. 그리고 겉에 이제 겉멋. 그래서 카푸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겉멋충이라고 하는데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애들 대만입니다. 진짜로. 미칠 것 같아요, 정말.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40대, 50대 분들은 경쟁력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박살이 났죠, 그렇죠? 물가 올 GDP 물가는 G20 물가는 8.2% 상승 전망. 근데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금리 상승치가 0.25일 때부터 제가 3.5 정도까지는 물가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작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요때 지금 변수가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뭐 선의상 푸틴이 노망났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증폭적인 요소 때문에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빨리 그냥 확 올라가서 빨리 잡혀버리면 빨리 또 회복하겠지. 그럼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또 변동성 시장이 빨리 오겠죠. 이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흔들어버리는 걸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0에서 3.25까지 왔으니 그리고 고점이 지금 4점 뭐 얼마 하잖아요. 뭐 4점대로 봅시다. 4.25로 봅시다. 저는 3.75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가 앞으로는 쭉 이렇게 금리도 거의 완만하게 올리거나 거의 이제는 뭐 하여튼 금리 인상 속도를 확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4점대까지 간다고 칩시다만은 위에 남은 건 얼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경제 상승률도 2.2% 나오는 마당에 경제 상승률보다 이 금리가 이만큼 높아져 버리면 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부작용이 경제 성장률보다 이게 경제 성장률과 이자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슷해야 된다고 원래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이동 평균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나중에 결과가 돌아올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만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면 저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엔 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엔화예금 저쩌고 네. 저쩌고 은행 점포 많이 사라졌죠, 그죠? 하지만 어르신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점포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이제 50대, 이제 60대가 이제 딱 접어드시고 계시는데 60대 넘으셨죠? 넘으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세상에, 세상은 참 빠릅니다. 50대에만 넘어가셔도 사실 스마트폰에 이제 스마트 뱅킹을 활용하기 좀 불편하신 분도 많고 피싱 같은 거에 좀 취약하십니다. 그래서 피싱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보면 뭐 하는 거고. 반토막난 코인 시장 국내 시점 반년새 뭐 떨어지는 게 어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죠. 뭐 줄어들어야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지. 암호화폐 투자자 얼마씩 갖고 있나? 50만 원 미만 엄청 많으시네요. 어이구, 저는 여기죠. 저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네,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이구야, 1200만 명. 어이구야, 많이도 했다. 그죠? 그렇죠. 이거 많이도 상폐됐다. 그죠? 네. 그래서 잡주들과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와서 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코스피 연중 최저. 네. 코스피 저점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보니까 또 어디지? 김작가 TV인가? 김작가 TV 가끔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 와가지고 뭐 깨지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막 인플레이션 어쩌고 하던데, 그냥 어디 개소리 하냐 이런 생각 듣고 있었지. 자, 어쨌든 하지만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 확실하게 있는 구간이고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습니다. 하이스카이넥스 괜찮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좀 있어요. 미래사회에서 반도체가 안 쓰이는 종목이 없을 겁니다. 모든 사회에서 전부 다 반도체가 쓰이겠죠. 2차,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반도체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건 됐고. 딴 얘기 너무 멀리 가는 얘기 말고, 어쨌든 로봇, 인공지능 로봇들 뭐 그런 것들 반도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가장 큰 변수는 저는 ARM 인수라고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이신가요? 이거 ARM 인수 꼭 성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인수를 하게 되면 미국의 그 기술 지배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ARM이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제가 영국 기업인데, 이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랑 관계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네. 저희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더 해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 바이오 주식은 지금은 타점 아닙니다.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요. 저가에서 쪽박.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저가 매수 나서도 되는데, 자산 투자 우리가 과거에 수익 좀 많이 났었잖아요. 맞섰던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수익금 전체에 한 40% 정도는 투입하셔도 좋다. 그 분할로 쭉 투입하시고, 중요한 건 아직은 내년이다. 내년을 위해서 계속 그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물리신 분들 논외로 할게요. 논외로 하고 그냥 조금만 담아두든지 그냥 좀 기다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단타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하도 해야죠.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자, 하나계열사 통해 2조 유증해서 유상증자해서 대우조선, 네. 한화가 꽤 괜찮은 회사 정도에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한화그룹이 좀 볼만한 그룹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전쟁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방산 부분은 계속 이제 뜨거운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순간적으로 얘가 고평가가 돼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가 좀 고점을 찍고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건축 관련도 하나가 잘 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그래서 방산, 에너지,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중공업까지. 그래서 지금 미래의 산업의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제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과 하나를 좀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적당히 분할 매수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조금 정도. 하지만 풀 베팅 하긴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조금 더 빠지더라도 1900포인트 정도 생각하시고, 나중에 내년에 역시나 볼만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 전기료 인상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뭡니까? 지금 그게 또 뭐야? 그죠? 네.
자, 세계별 인터넷 면적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뭐 부족할 단지 정비고요. 어쩌고. 자, 부동산 명품화 정책. 이거 조심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아마 좀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마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되는 사회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뉴스가 20분 동안 하고 있네.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되는 사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요즘도 학생들이 학교 가서 대화를 하면 너희 집 차 뭐야? 너희 집 TV 몇 인치야?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해요. 여러분 자제분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도 특히나 한국 사람들 허세에 너무 많이 찌들어 있거든. 그래서 명품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이런 부분은 사실 명품 지역이죠. 그런 부분들과 기타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고 그런 경상들이 불보듯 좀 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전보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을 제가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그 오래되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런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고 뭐 정치 색깔 드러낼 수도 있는데요. 선을 좀 많이 넘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VIP 드립 치시면서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뭐 무시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단톡방은 일단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중하게 대화해달라는 메일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정중을 놓쳐버리시면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사람 그 정중함을 네, 뭐 일단 제가 좀 저쪽에 맞춰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네, 뉴스가 좀 길어졌네요. 트레이딩 뷰. 네. 달러 환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율이 자꾸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뭐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을,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고요. 아마 그죠? 빠지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빠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캐스틱상 이제 신호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고점에 대한 신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뭐 전쟁이나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걸 설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저는 그 여러분들은 중국을 더 싫어하지만 제가 또 중국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게 중국 되게 많이 깠었어요. 근데 중국 얘네들은 그냥 그런 애들이잖아. 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실 뭐 우리 6.25 이런 것들도 보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걔네들도 목적이 없이 도와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다. 지금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금융전쟁 중이고 지금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이제 1시간 차트 정도에서는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요 추세가 이제 22평이 꺾였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해서 요거 두꺼운 부분이죠.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건지 부분에서 요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지금 달러가 떨어질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유럽 이제 금리를 또 발표를 하겠죠. 유럽 쪽하고 한국 쪽 금리를 또 발표하면서 한국도 이제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 움직이게 될 것이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돈들 다 빨아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들 돈을 딱 태워버리면 정말 빠르게 이제 버블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버블 시장은 터졌을 때 비로소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들 작년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보다 지금 돈을 버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지금 돈을 버셨으면 대단히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웨이브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요 봉우리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 봉우리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빠질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봉우리 만들어지든 살짝 뭐 뚫고 만들어지든 할 수 있겠죠.
요 봉이 만들어질 때 떠지는 흐름이 임펄스 베이브라면 여기가 고점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4시간 차트 그리고 아까 지금 과열권 초입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캐스틱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 이제는요. 요렇게 됐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 봉을 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떨어지는 게 진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콩 이 그림이 나오면 이제는 1200원, 내년은 1200원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요 고점 정도 생각을 해고 두고 계십시오. 됐죠? 요 그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자,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달러는 지금 사지 않을 거고요. 뭐 누가 뭐 달러 2,000원 간다고 해도 달러 사지 않을 거고요. 2,000원 간다 해도 미쳤냐 달러 사게 지금. 네, 그죠? 엔화는 예전에 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엔화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화는 지금 꽤 많이 반등했을 겁니다. 네. 그러고 싼 걸 사야죠. 싼 걸. 그죠? 네. 기름값은 뭐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고 10달러. 실버, 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 그래서 은도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크게 변수 달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했다라기보다는 은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고점 한번 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 물려 있겠죠, 그냥. 저 한생 같은 경우는 은 그냥 물려 있을 겁니다. 요 웨이브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도 사실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 보면은 제가 또 요 자금을 또 더 투입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네. 뭐 깨지면 깨지는 거고 뭐 미생사 뭐 있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제 정말 은은 뭐 이 아래쪽에서는 뭐 영까지 끌어다 사야 되지. 실버는.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전니 코스피도 2200. 네, 저점 깨졌죠? 깨져야지. 그렇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2100 정도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비트가 지금 덜 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비트 반등 턴에 비트가 이제는 비트로 돈이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일단은 무장을 해서 일단 반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8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1800 정도까지는 내년이죠. 이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와야 될 자리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반등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여기까지 가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빠질 것인가 두 가지 부분이겠죠. 그렇죠. 여기 오게 되면 뭐 반등 주고 늘어졌다 이렇게 가는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요. 네. 주식 쭉 돌려보죠. 뭐 다시 한번. 기아도 뭐 그렇고 이제는 딱히 볼 거 별로 없죠. 그렇죠. 대한항공 빠지고 있네요. 대한항공 또 요 가격대 이런 거 좀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입맞춰 38.2%에서 반등 나온 건데 충분히 반등 먹을 만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10% 가까운 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21,800원, 18,900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일본의 그 뭐시기냐 일본 시장이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내년 다음 달부터 오픈이 되죠. 그러면 반등을 좀 할 가능성 여지가 있고 아마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 좀 강하게 반등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이런 형태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반등도 주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가는 요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투자 쪽은 관심 없고요. 네, 하나는 네. 카카오가 드디어 5만원대 돌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0만원, 12만원 간다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네. 요거 지금 주식 4층 애널리스트라는 것들이 여기서 더 오른다, 뚫고 갈 거다 본다. 이지를 하는데 별별 없습니다. 일단은 싼게 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는 이 아래선 적극적으로 잡아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5만원, 여기서 요 분할해서 쭉 깔아놔 보십시오.
오히려 코인보다 이렇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실체가 있잖아 얘네들은.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구 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차트상으로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근데 뭐 여기서 뭐 카카오가 나중에 혹시나 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데 지금 밀려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그거고 어쨌든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주식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카이도 매력적으로 빠지고 있죠. 이때 산다고 했던 인간들 다 어디 갔노? 그죠? 사지 말라 그렇게 말렸지. 달러도요. 달러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이쯤 될 거라고. 이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이쯤 될 거라고. 몰라 이 여기지 몰라. 하여튼 조만간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갔다가 다시 꼬라박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머지않아 나올 거다. 제 생각에는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내년 초까지 오른다는 말이야? 몰라요. 네, 그건 관심 없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지금 무리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 디테일 움직임 다 맞춰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와, 싸다, 싸. 야, 이거 뭐, 정말, 이런 걸 박앤세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명과학적 건들지 마십시오. 네. 리테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과학적 이제는 건들지 마십시오. 카카오뱅크 미쳤지, 그지? 여기서 받았는데 또 빠지네. 아유, 징그러운 새끼들. 진짜. 카카오뱅크 한 100만원치 샀는데, 한 30만원치 남았나, 그랬습니다. 뭐 이것도 그렇고 자 셀트리온 자 왜냐면 자꾸 셀트리온 보려고 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가 12만원까지 열어두겠다는 말씀 하셔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12만원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봤는데 그렇다고 여기 내가 이쯤에서 샀다 그랬잖아요. 이쯤에서 이걸 22만원 정도 가격에 내가 다 팔아버리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21만원이었고 저는 아마 19만원, 18만원, 19만원대 다 팔고 아마 은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사면 이 개수가 더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좀 매몰돼서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런 추세를 넘어갈 때 매력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얘가 아마도 저는 셀트리온 이제는 좀 예상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12만원대 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노려보시면 매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셀트리온이 대장이거든요. 삼성바이오보다 셀트리온이 더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쪽에서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요 자리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때 오면 다시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 좀 배짱 있는 마인드 가지셔야 됩니다. 비아디도 제가 되게 좋게 봤던 그룹인데 비아디도 만약 요 자리가 오게 되면 잠깐 매력적으로 볼 겁니다. 제가 비아디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자리.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 미래 자동차에 굉장히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비아디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는 좀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상승 많이 했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미전 개파이다, 그죠?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바이낸스 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네, 차트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바이낸스 차트 참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짜증나요. 여러분들한테 코인 베이스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거래량을 분석을 하려면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추세가 하나 있었고 저희 추세적 반등을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 길이는 이 녀석이 제일 길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었고 지금 이탈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큰 하락 추세를 지금 끝자락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작은 흐름상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방 수렴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 줄까,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탈 여기니까. 그래서 지금 하방 수렴을 만들어주는 삼각형을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방을 이탈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노력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지금 변수가 지금 생기게 되는데,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최대 목표치는 3만 달러 정도가 될 거고, 떨어준다 하더라도 여기 몽도에서 잘라주고 다시 갔다가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냥 빠져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빠졌을 때 거래량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죠? 지금 여기 요 정도인데 사이즈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 이 녀석도 지금 요거보다 좀 요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 만나게 될까요? 다음 달 중순에 만나게 되겠죠. 언제? 밑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밀리면 언제 만나게 될까? 뭐 지금 내년 연말에는 만나게 되겠죠. 그죠? 이걸 뚫을 때 매수를 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대추세의 첫 번째 거거든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니까 요거는 반등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맥시멈 이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맥시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선 같은 것들 좀 생각을 해 본다면, 토인 스탬프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 네. 아무래도 공방분들이랑 조금의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디테일하거나 그 피보나치 카운팅 뭐 이런 것만 차이 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할 말 다 해버리거든. 그래서 요 고점, 그러니까 지금 13,875 여기가 목숨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숨줄,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차 때문에 12,473 요것도 이 두 가지를 목숨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에 칼 들어왔다가 이건 목이 댕강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깨지면 저는 시향을 바꿔버릴 겁니다. 어떻게? 깨지면 반등하고 얘는 6K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시향을 바꿔버릴 겁니다. 블록체인 미래는, 비트코인은 이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이트는 그렇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다 팔고 도망가시라고 제가 말을 바꿔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긴 목숨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률이 다가오니까 이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리스크가 곧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락의 각도가 자꾸 약해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죠? 단기적인 흐름은 바이낸스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나마 아주 끝에 자꾸 힘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일봉상 이평도를 좀 눕히려고 하고 있지만, 이 녀석 가지고는 확실하게 좀 주식을 돌려주긴 아직 힘이 좀 부친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이 아직 상승 임펄스 1파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조정파가 끝나는 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조정파 패턴들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요 끝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던 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보통은 이 상태에서 뭐 거래가 들어오면 요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런 관점 속에서 요렇게 요 끝에서 나왔다는 게 좀 재밌긴 한데, 이탈이 될까? 아무튼 적당히 좀 꾹 눌려져 있다가 이런 형태로 장대 양도 한방 등장을 하면 요거는 꽤나 짭짤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것에 대한 시그널 정도로서 얘가 신뢰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 단타는 도전해 볼 만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의 손절까지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원화가 지금 굉장히 좀 지저분해서 비트코인을
18,000불 정도의 손절가를 좀 주시고 어쨌든 19,700 정도까지 일단 단타적으로 노려볼 가능성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지금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매해요. 파동 모습이 조금 애매해요. 흐름은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상태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녹화를 끌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은 이제 조정세로 접어들고 있죠. 그쵸. 리플은 아직 조정세로 들고 있고 680원 위로 올라갔었는데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리플은 이제는 한동안 좀 쉬었다가 만약에 여기가 오게 되면 한번 잡아놔 보세요. 여기가 오게 되면. 왜냐하면 리플은 또 보여드릴 게 조금 있거든요. 아니야. 이거 아끼자. 아무튼 리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도 영업 좀 합시다. 네. 폴리메스 그리고 리플과 비슷한 종목 아요타죠. 그죠? 아요타 반등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 바닥이 있었거든. 근데 급속도 튀죠. 그래서 리플이 가게 되면 스텔라 루멘이랑 아요타 쪽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성격이 비슷한 종목들께 순환매가 되는 거거든.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텔라 루멘도 이제는 간등하고 좀 빠지죠. 그쵸? 이까지 갔다가 빠지잖아. 많이 갔네. 스텔라도. 네. 아요타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뭐 그 정도. SV도 그렇고 조금씩 그냥 틱단에 그냥 아주 작은 단타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네. 볼카닷도 그렇고 이오스는 아직까지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제가 예전에 이오스를 3,000개 정도로 단타를 썼습니다. 3,000개 정도. 그러면 1,700원, 지금 딱 500개, 5,500만원 살 수 있는 양이네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사면 한 4,000개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오스 개수 치면서 1,000개가 늘었네? 아이고, 기분 좋아라. 그죠? 이 주식이었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텐데. 코인이라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크리스털 같은 경우도 쐈다가 다시 빠지고, 그죠? 네. 단단하게 치십시오. 단단하게. 다른 애들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그래서 가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 그나마 비트코인은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 싶어서 약간 제가 차라리 비트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이죠. 내년 시장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반등이 나오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지금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지고 이렇게 좀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분홍색 가능성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꽤나. 그러니까 반등이 뭐 여기까지 갈지 4천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요 정도에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살짝 이탈되더라도 그래요. 뭐 우리가 달러가 좀 더 빠지면 이게 한국 2,400만 원, 뭐 2,000 뭐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빠진다고 간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흐름이 나올 때, 특히나 내년에 이 조정이 나올 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메이저라고 칭했던 거래소들이 사라지는 것들과 코인들이 막 사라지는 것들이 상폐가 되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잡주 하지 마라. 잡주는 단타만 치셔야 되고 웬만하면 업비트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비트는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잘 나는 회사. 그래도 그나마야. 그러니까 회사라고 사업가인데 다른 애들은 양아치 같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바이낸스. 저는 바이낸스가 너무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그래서 이 코인 이 시장 자체 생태계를 걔네들이 그냥 설거지 해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아니길 바라야죠. 이거는 우려니까. 이 시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버티셨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정말 버티기 힘들 거거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잘 투자하시고요. 뭐 당장은 뭐 코인 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장투 이렇게 보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투를 보지 마십시오. 코인은 웬만하면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몇몇 애들 이제 펀더멘탈 좀 단단한 애들 말고는 장투 좀 보기 좀 그렇고요. 매매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애들을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코인도 실적이 좀 확실한 애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논리 좋은 시장이거든. 아무튼 저튼 간에 뭐 이건 노파심이었고, 우리 비트코인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반등을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손절가 하나로 봤을 땐 어디 좀 잡으려면 되려나. 이게 달러도 달라가지고 2690만 원 정도 손절을 좀 지키시면서 지금 한번 단타를 살짝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여기 벗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변화가 좀 생길 법도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지면 손절 저도 할 겁니다. 이번엔 깨지면. 네.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